인사드리겠습니다. 엔젝타 블루다이몬드 이수진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제가 무슨 강의를 하려고 나온 거는 아니고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사장님들 위축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젝타 코리아에서 정말 가장 안정적인 멤버를 만들어가고 있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블루다이몬드 김기복 사장님이 사장님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지금 나오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노하우를 전수받으셔서 사장님들이 지금 이 시기를 극복하는 그런 팁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60분 정도 진행이 될 건데요. 좀 집중하시고 실시간으로 사장님들의 의견 같은 거 막 올려주시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블루다이몬드 김기복 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계시나요? 그래도 저 같은 놈이 강연한다 그랬는데 꽤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제가 댓글은 못 보지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어디 있나요? 댓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지역 지금 어디 들어왔나? 제주, 제주 반가워요. 원주 반갑습니다. 정왕구 이상구 사장님 반갑습니다. 익산 반갑습니다. 또 어디예요? 그래요. 나머지 지역은 만수동 만수샵 반갑습니다. 일산 반가워요. 안산 반가워요. 자, 인사하다 끝나겠네요. 네, 나머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광영 반갑습니다. 자, 끝낼게요. 이제 강연을 해야 되니까. 강연에 앞서서 일단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은 구축하신 저희 백 PD님께 큰 박수 한번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깔끔한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백 PD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만 낸다고 또 이게 진행이 되나요? 제가 전사에 있을 때 제가 입 밖으로 아이디어만 내면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좀 제발 하는 거나 잘해라. 근데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추진해 주시는 저희 이수진 스폰서님, 그리고 허락해 주시고 이거를 또 끊임없이 동기부여해 주신 저희 송영주 그룹장님께도 감사하다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박수가 없이 생쇼하는 느낌이 잠깐 드는데 오늘의 내용은 조금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이 아닌 분들은 조금 좀 내용이 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 댓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오늘 내용은 조금 강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전국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의 한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인생에서 바꾼 게 딱 하나 있다. 나는 모든 언어에서 때문에가 아니라 그걸 덕분에로 바꿨더니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은 무조건 말 끝에 덕분에를 붙였대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기회를 잡았어도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코로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엔젝타 코리아가 전체가 안 된다면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되는 지역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는 사람은 또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춘천에 그 최복순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벌써 골드가 끝났습니다.
요번 달에 제로로 시작한 분이 지금 골드가 끝났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 카메라를 봐야 되나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되고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잘 되는 걸로 터닝 포인트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뭘 할 수 있냐?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그죠? 누가 모이지 말래요. 그죠? 근데 이거를요, 기회로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요, 저는 코로나가 있기 전이랑 코로나가 생성된 이후에 제 스케줄은 변함없이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만나기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내가 연락할 엄두도 안 났던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고퀄리티 직업들이 지금 한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내 연락도 안 받았던 사람, 아니면 매번 바쁘다고, 아니면 매번 해외 출장이라고, 아니면 매번 내가 일이 많다고 안 만났던 사람들이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퀄리티가 높은 직업군들이 오히려 시간이 한가해지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요,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만납니다. 괜찮죠? 지금 현재 제가 정말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답답한 걸 너무 싫어해서 마스크도 안 써요. 매너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저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저 뭐 코로나라 그래서 악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악수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확실히 저희 제품력의 면역력을 확 올려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위기를 느끼지 마시고요. 그 속에 분명히 기회는 있고요. 제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한테는 도대체 마스크 쓰지 않은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문전박대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한가들이 굉장히 한가해요. 그래서 얘기할 시간이 오히려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뭐 잘생겨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무섭게 생겨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못하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면요, 그 상가에서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내가 개척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상가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왔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마스크 한 번도 안 쓰고 다녔는데 문전박대 당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예전보다 제가 개척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얘기할 시간이 많아졌더라고요, 상가 주인하고. 그래서 지금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이번 달에 추천인 2명이나 했어요. 그것도 개척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지금 내가 그동안 뭐 이유 불문하고 꼴배기 싫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좀 바쁜 척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퀄리티가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네트워크는 안 할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의 명단을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분들한테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중에 기인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다닐 때도요, 개척한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제가 거기에 밥 먹으러 갔든 뭘 사러 갔든 나는 고객입니다. 고객. 그 상태로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돼야지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느끼죠. 제가 매번 하는 얘기죠. 전단지 딱 이렇게 들고 상가 들어가서 전단지를 드렸습니다. 그 상가 주인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한테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전단지를 뿌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과연 누가 하고 싶냐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냐.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고, 명함 한 장 줄 수 있으면 명함 한 장 드리고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줍니다. 차라리.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끔 이런 대답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 커피 한 박스 주세요. 그럼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커피 파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어때요? 커피 한 박스 달라 그러면 트렁크를 빨리 뛰어가가지고 차로 뛰어가서 한 박스 들고 와서 팔죠. 그러는 순간 그분한테 나는 판매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가기가 너무 겁나요. 저의 마인드는요, 개척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매출을 끊어야지가 아니라 개척을 통해서 이 사람아 나하고 지인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을 나를 지인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지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요. 그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전환하시고 이참에 내가 조금 이렇게 저기는 맨날 바빠. 아니면 저기는 진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야.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한가해서요. 사람들이 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전환하시는 지금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라는 말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울게요.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 좀 잘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이 출처를 일단 밝혀야 됩니다. 저번에 제주도의 우회선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족보라고 생각한다. 개보도가 아니라. 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엔젝타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강연 중에. 그 족보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푸는 모습을 보고 저희 이수진 스포너님이 그거를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는 이걸로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상세하게 그 족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게 일부러 좀 크게 그릴게요. 일단은 이런 노트 그냥 아무거나 공책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딱 엔젝타 족보 하나 딱 써놓으세요.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오해선 사장님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족보를 선물이요. 네, 일단 끝나고 생각해 볼게요. 자, 족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크게 할게요.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노트 페이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족보는요, 이름, 아이디 쓰시고요. 그 사람의 가입일자, 가입일자를 쓰시고요. 그리고 옆에 얼마로 가입했는지, 뭐 29만 7천 원이면 29만 7천 원, 이렇게 가입일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입일자가 예를 들어서 2월이면 비고란에 뭘 써야 돼요? 3월 달에 이 사람은 해야 될 거를 쓰는 겁니다. 3월. 일단 이 사람이 오토십. 3월 달에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천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업그레이드. 잘 보이나요? 이게 혹시 화면에? 그냥 말로 할 테니까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2월 달에 가입을 했다면 29만 7천 원으로 가입을 했다면 3월 달에 오토십과 추천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좋겠죠. 그럼 옆에 비고란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를 적어 놓으세요. 뭐 만약에 3월 8일 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했다. 근데 이 여자가 안 한다 그랬다. 뭐 이렇게 썼다든가 아니면 오토십은 하겠는데 추천은 못 하겠다고 했다. 이런 걸 자세하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족보가 탄생이 됩니다. 놓치는 일 있을까요? 3월 달에 오토십? 없다는 거죠. 추천 얘기 안 하고 놓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토십만 하고 추천은 안 했거나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오토십은 할 필요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또 똑같아요. 이름, 아이디, 가입일자, 그리고 가입한 금액, 그리고 이 사람이 3월에 가입했다면 4월에 해야 될 일을 옆에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놓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 하나로 새로운 명단을 계속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가 6개월이 지났어.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 사람과 통화한 내용들이 밑에 써 있으면 이 족보 한 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명단 작성과 그 다음에 통화 기록 지락 그리고 조직도 이런 게 다 보일 것 같아요. 한눈에. 그래서 이거를 쓰면 놓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작은 감동을 통해 다시 한번 사업의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한방 감동을 주는 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건 네트워크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업에서 하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짧은 감동이라고 그러죠. 짧은 감동. 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요.
이런 게 필요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감동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동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동은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또 감동은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감동과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감동에 저희가 필요한 건 이런 감동이라는 거죠. 이런 감동.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일시적인 감동은 뭐냐면요. 예를 하나 들게요. 남편이 갑자기 명품백을 하나 사줬어요. 명품백. 그럼 뭐라 그러죠? 와우! 너무 좋죠? 그 오래 가나요? 제가 봤을 때 유효기간 한 달입니다. 한 달. 제가 봤을 때 유효기간 한 달이에요. 그 이후에 감동과 감사는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감동은요, 조금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어떤 감동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길거리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성인이 되고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한마디를 합니다. 너 아직도 순대국밥 좋아하냐? 너 아직도 닭도리탕 좋아하냐?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감동이요. 처음에는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동이 계속 올라가요. 저희는 이런 감동을 주셔야 돼요. 자, 명품백이 비싸요? 순대국밥이 비싸요? 명품백이 비싸죠. 근데 감동은 나중에 순대국밥이 명품백을 역전합니다. 우리는 그런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써놓는 이유가요, 그 사람한테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런 감동. 여러분들이 나는 후속 관리가 좀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입은 잘 시키는데 이 사람이 나랑 끝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놓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저번 달에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 아기는 건강하지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기는 건강하지? 남편하고 분명히 이혼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남편 일은 잘 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가 생각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동커녕 서운하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억,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해 주는 게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A 감동, B 감동이 있다면 B 감동을 여러분들은 주시려면 족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족보 쓰시는 방법 모른다 그러면 끝나고 댓글을 막 올려주세요. 제가 강연이 끝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족보 이해되셨나요? 한번 OK 사인 막 올려주세요. OK 사인 막 올려주세요. 네, 족보 저는 이거 적극 추천해요. 나는 이쁜 공책 사서 진짜 족보 같은 족보 책 같은 거 사가지고 해야지? 아니요. 그냥 집에 남아도는 공책이 쓰셔도 됩니다. 그 족보가 채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성장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족보가 한 권이 채워지면 최소 실버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족보가 2권이 채워진다면 최소 그분은 플래티늄 간다고 생각해요. 제 느낌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족보가요, 아마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전사에 있을 때도 이런 걸 했습니다. 어떤 거 했냐면요, 감동 노트였어요. 그때는 감동 노트. 제가 명단에다가요, 저의 고객을 다 씁니다. 근데 한 페이지에 한 명의 고객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고객과 전화 통화한 거, 그 고객이 와서 뭘 사갔는지, 그 고객이 나랑 통화한 내용, 그 사람이 만나서 나랑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그 노트를 보고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그분이 온다 그러면 그 노트를 한번 들여다봐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제품을 좀 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뭐 우리 사업을 좀 더 해보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노트에 쓰여져 있던, 저는 10명씩 나눠서 했거든요. 10명은요 전원 다 그때 당시에 사업자 패키지 600만 원씩을 다 긁었었어요. 그 10명이 전원 다. 그때 전사에 있었을 때. 그래서 그게 사람들은 참 기억해 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해 준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대화할 상대도 적어집니다. 나랑 대화도 잘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 내 남편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남편보다 낫구나. 그 누구보다 낫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요 고객들은요 제가 봤을 때 지갑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나와 함께 뜻을 함께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고 싶은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코로나가 있기 전이나 코로나가 있은 후나 저는 저희 이수진 스포너님 원래 만났던 대로 만났고요. 저희 파트너 원래 이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대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뭐 내가 산화가 많아서 이제 성장이 끝나서 성장이 어느 정도 돼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가 대수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감으로 감기로 죽는 사람이 더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보다.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충분히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비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요. 지금 1년 동안 감기로 죽는 사람보다 적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조심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감동과 이 족보만 한다면 충분히 이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이었냐면요. 무슨 일만 터지면 나 때문인가라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집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워? 나 때문인가? 누가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나왔는데 그 친구랑 나랑 친하지도 않는데 나 때문에 안 나왔나?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심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대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매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생각이 터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대표님과 저희 송영주 그룹장님, 김남균 그룹장님 그리고 나머지 저희 스폰서님들 보세요. 마인드가 저 사람은 너무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조금 그래. 이런 사람이 있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일했는데도 부자가 안 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게 팩트입니다. 과연 타 네트워크나 타 회사에서 정말 전원 다 성공하고 있는 그룹이나 전원 다 성공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잘 나가면요. 그 밑에는 못 나가는 몇 명이 있고 다시 한번 잘 나가는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저희 엔젝타는 전원 다 성공하고 있어요. 제 위로 스폰서로 다 이미 성공 대열에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뭐 다른 데도 그럴 거야. 아니요. 가서 보세요. 이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엔젝타라는 말도 안 되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았다면 이거를 더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핑계 찾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땐 핑계입니다. 왜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거면 다 안 돼야 되거든요. 맞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거면 다 안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제 매출에 저번 달보다 이번 달 매출이 더 좋아요. 스타트도 좋고요. 지금 현재 뭐 이런 얘기하면 배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블루 다이아몬드 매출까지 끝났어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저번 달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사람들이 안 만나줘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찾아보면 더 큰 기회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런 위기 속에 귀는 더 붙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위기가 아니거든요. 모두 다가 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위기감을 못 느꼈던 잘 나갔던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공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소통 타임 가질게요. 소통 타임. 소통 타임을 갖겠습니다.
댓글 올려주세요. 댓글. 소통 타임을 갖겠습니다. 이거 닫아놓을게요. 저희 댓글을 담당해주고 계신 저희 이수진 스포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기에 계실 분이 아닌데 댓글 담당을 하고 계세요. 네. 댓글 중에 뭐 있나요 혹시? 아직 없어요? 끝낼까요? 댓글 물어보고 싶은 거나 궁금한 거나 엔젝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딜 갔더니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 돼요. 멘탈 관리. 이게 있어요. 네트워크요. 희한하게 영업을 기똥차게 잘하거나 뭐 사람을 무지하게 잘 끌어오거나 그다음에 뭐 막 사인을 엄청나게 잘 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내 멘탈 나만 관리 잘하면요 승급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희한한 마케팅입니다. 다른 데는 능력이 좋아야 막 성공하잖아요. 특히 엔젝타는요 그냥 내 멘탈 관리, 내 마인드셋, 내 인성 관리, 내가 전날보다 조금 더 성장한 마인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알아서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조금씩 나아지자. 조금씩만 나아지자. 하루에 1%, 0.1%만 나아지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자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0.1%만 좋아지자. 어제의 나보다.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사람, 쟤는 저래서 안 돼요. 저희 스폰서님이 이 미팅을 들어야 되는데 안 돼요. 내 파트너가 말을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거울 속에 나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얘기했는데 녹음을 한 번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보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못 봅니다. 누가 제일 잘 봐요? 남이 내 자신을 좀 잘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반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파트너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저 잘했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파트너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잘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잘했다 그래요. 파트너들은.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스폰서님한테도 얘기해요. 저 뭐 고칠 거 있나요? 지금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욕먹어요. 저는. 근데 그 욕이 너무 좋아요. 이수진 스폰서님이 그래요. 야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혹시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기분 나쁘고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허투루 나가거나 길을 엇갈려 나갈 때 세게 얘기해줘야 내가 제자대로 돌아온다. 나는 기분 좋으려고 이 사업한 게 아니다. 성공하려고 이 사업했다. 더 해주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일이 좀 안 될 때는요 물어보세요. 근데 마음에 각오하고 물어보세요. 스폰서님들한테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될까요? 또 마찬가지로 스폰서는요 어떤 걸 고쳐야 될까요? 파트너가 물어봤는데 한 2시간 동안 너는 이걸 고쳐야 되고 저걸 고쳐야 되고 어쩌고 이러면요 그 파트너 죽어요. 물어보면 딱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딱 한 가지씩.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에 바뀌면 죽습니다. 한 가지씩만 바꿔도요. 예를 들어서 바꿔야 될 게 10가지라면 열흘이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그죠? 질문. 네. 타사 리더. 저는 오히려요. 초짜보다 타사 리더가 더 편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인드를 살짝 바꿔보세요. 어떻게 마인드를 바꾸냐면 엔젝타는요. 아무리 타사 높은 사람이어도요. 엔젝타는 내가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엔젝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나랑 만나서 내가 엔젝타 얘기할 거죠. 그 사람하고 내통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식을 얘기할 거 아니고요. 나는 엔젝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타사 높은 직급자가 와도요. 겁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엔젝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너무 그 사람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붙일 사람 너무 많습니다. 붙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타사 리더분들, 진짜 진정한 리더들은요. 오히려 경청을 잘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요, 어떻게 보면 더 미팅하기가 쉬운 게 타사 리더예요. 왜냐면 그분들은요, 경청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순수하신 분들이 타사 리더를 더 리크루팅 잘해요. 저처럼 어느 정도 높은 직급자가 오히려 타사 리더 이 리크루팅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타사 리더는 누가 리크루팅해요? 정말 순수한 우리 누님들, 우리 40, 50대 누님들, 이런 분들이 타사 리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냥 막 들이대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죠. 그 사람과 나하고 지식 수준을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됐나요? 답변이 좀 됐나요? 네. 아, 그래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바이너리만 해봐서 굳이 세 줄을 알 필요는 없지만 알려달라니까 해드릴게요. 그냥 간략하게 어떤 회사를 명칭하는 게 아니라 유니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니레벨 마케팅은요, 브레이크 어웨이에서 조금 더 차관이 돼서 나온 마케팅입니다. 대부분의 유니레벨 마케팅은 일단 세 줄이 완성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세 줄이 뭐 약 7에서 12단계까지 수당이 올라오고요. 유니레벨은 일단은 이 단계마다 퍼센테이지라는 게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대부터 3대, 뭐 1대부터 2대까지 뭐 10%, 뭐 5%, 뭐 2%, 뭐 1% 이런 식으로 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세 줄이 완성이 됐을 때 더 큰 수입을 얻는 거고요. 물론 뭐 한 줄만 돼도 수입은 올라오는데 작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뭐 기준점이 있어요. 뭐 60, 뭐 50대, 60대, 뭐 30 맞나요? 30대 10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매출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을 때 더 큰 수입을 받습니다. 이 회사가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맞는 사람은 이게 더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좀 능력이 좋아. 인맥이 인프라가 좀 많아. 저번에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1000명 정도의 인프라를 갖고 있어. 브레이크 어웨이나 유니레벨이 더 좋대요. 그런 분들은 더 벌 수 있대요. 근데 나는 소개할 사람이 많지 않아. 소개할 사람이 그렇게 뭐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능력이 나는 특출나지 않아. 이러신 분들은 바이너리 맞대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가 아니라 아, 나는 인맥이 좀 없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이너리 맞고요. 내가 인맥이 좀 있고 나는 능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 그러신 분들은 유니레벨이나 브레이크 어웨이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인맥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바이너를 선택한 겁니다. 좀 답변이 됐나요? 답변이 됐나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삶을 살면서 잘 살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주변에서 평판도 좋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엔젝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면요. 저는 그분 생각도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답은 없거든요. 네트워크에. 근데 그분의 생각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목소리 한 방향 굳이 안 따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한다고 느낀다든가 내가 조금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면 내 생각대로 여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뭐가 좀 더 사셔보셔야 되나? 내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한 번은 저희 이미 성공한 스폰서님들의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인드가 조금 컸어요. 야, 네가 여태까지 네 생각대로 살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잖아. 엔젝타에 왔는데 비전을 본 거예요. 근데 내 스폰서님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말대로, 그 사람 생각대로 살아보자. 그냥 내 생각 버리고 내 생각 비우고 그냥 그 사람 생각대로 살아보자. 여태까지 33년 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앞으로 지금 제가 4년 했거든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엔젝타를 하는 동안 엔젝타의 생각대로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그냥 예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 머리를 쳤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네 생각대로 살았는데 잘 살았냐? 김기봉 너 잘 살았냐?
근데 왜 또 네 생각대로 살라 그러냐.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그분들 생각대로 살아보자. 그분들 생각대로. 한편의 예로 들면 제가 다이아몬드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제가 약간 성장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리를 또 쳤습니다. 야, 그분들 때문에 위에 스폰서님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산다고 또 네 생각을 집어넣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리를 주워 박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냥 에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까지 와 있더라고요. 근데 네트워크에서요, 희한하게요, 자기 잘났다, 나를 따라라 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전 안 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라 했던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도 또 따라할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계속 봤기 때문에 그분들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라 하시는 분들은 좀 냅둬요. 원래 나를 따라라, 내 생각이 맞다 이런 분들이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사람은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총량의 법칙. 뭐요? 지랄도 총량의 법칙이 있고요. 사랑도 총량의 법칙이 있고요. 나의 이 고집도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냅둬야 돼요. 다 쓸 때까지. 그러면 알아서 돌아오더라고요.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네트워크 하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요? 이렇게. 근데 또 이제 부드럽게 물어봐야 돼요. 네트워크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그분이. 답변을 들어보세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한테요,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를 싫어했던 이유는요,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막 주장을 하면 엄마는 거기다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안 돼 이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상대방이 부정적일 때는요, 내가 물어보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긍정으로 답해주면 됩니다. 네트워크 하면 안 돼. 맞아. 근데 엔젝타는 틀려. 뭐 예를 들어서 맞아. 근데 네트워크를 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말에 부정적인 얘기에 내가 공감을 해주면 내 말에도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나도 부정적으로 나가면 싸움밖에 안 돼요. 상대방이 야 이거 더럽게 맛없어. 그러면 얘기해 주십시오. 맞아, 맛없어. 그 사람 말에 호응을 해주세요. 네트워크 하면 안 돼. 맞아, 하면 안 된대. 근데 왜? 물어보세요. 뭐 얘기할 겁니다. 뭐 돈 번 사람 못 봤다. 뭐 별의별 내용들 다 있겠죠. 그건 또 추가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전화 안 받는 지인? 사장님은 전화 다 받나요? 그냥 전화 안 받는 지인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하세요. 전화 안 받는 지인들은요, 그냥 패스하세요. 거기다 구질구질하게 막 카톡을 남기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는요, 연애하듯이 해야 돼요. 연애하듯이. 휴먼 비즈니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애하듯이 해보세요. 전화 안 받으면 전화를 계속해요. 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부재중, 바빠갖고 못 받았는데 핸드폰 딱 열었는데 부재중 100통화가 있어요. 와우!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니면은, 무서워요? 좀 그렇죠. 튕길 땐 튕겨 주셔야 됩니다. 저는 부재중일 때는 딱 한 번 하고 안 해요. 딱 한 번 하고 안 합니다. 제 파트너가 될 사람, 파트너가 된 사람, 아니면 고객인데 내가 가만 고객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한 번 하고 안 해요. 안 받으면 말아요. 그리고 다음날 3일 뒤 아니면 5일 뒤에 또 합니다. 근데 그때도 안 받아. 그럼 냅둬요. 그리고 또 합니다. 또 해요. 그럼 언젠가 받겠지. 그렇지 않나요? 언젠가 받겠지. 근데도 안 와. 그러면 잠시 내려놔요. 왜냐면 내 기분 상하니까. 저는 한 3번 시도해보고 안 받으면 내려놓습니다. 뭐 나라고 전화 다 받나요? 저도 안 받는 전화 있거든요. 뭐 대출 전화나 이런 거 안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안 받는 사람 패스하세요. 안 받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전화기에다가 주먹 이렇게 할 거야? 귀에다가? 아니죠? 패스하세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남자인데 오늘 개척을 처음 나간다. 근데 꿀팁 없어요. 그냥 부딪히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저 처음에 개척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 문을 못 열어서요. 그 사무실 문 앞에요. 1시간 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은 개척을 어느 정도 하고 완전 무슨 철판 깔았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왜 그러냐면요. 많이 해봐서 그래요. 많이 해봐서. 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전단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단지 딱 들고요. 문 딱 열고요. 문 앞 카운터에 놓고요.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무슨 말 시킬까봐. 무슨 말 시킬까봐.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말 시키는 우리 아주머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고 쌓이다 보면 잘 되는 거지. 개척 처음부터 잘하고 싶어요. 그냥 시도해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아무 말이라도 해보는 게 잘하는 겁니다. 개척은요. 제가 얘기했죠. 가서 사인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 지인 늘려야 되겠다. 내가 아는 사람 늘려야 되겠다로 바꾸세요. 그러면요.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식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마인드 속에 뭘 사러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럼 당당하게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밥집이 됐으면 국밥 한 그릇 드세요. 국밥 한 그릇. 옷은 사지 마세요. 옷은 비싸니까. 옷 구경하세요. 구경하는데 뭐 나가라 그러겠어요? 너 사실은 개척하러 왔지 이럴까요, 주인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마주치고 오는 것도 저는 개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저는 개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죠. 개척은 맘먹고 하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 한번 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한 군데만 개척해도요. 1년이면 365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게 생활의 습관이 된다면.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생활 속에 개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네. 커피 좋은 건 알겠는데 본인도 안 마시고 소개도 안 한다. 커피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그분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유가 카노 광고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다른 커피를 먹어. 공유가 엄마한테 가서 삐질까요? 아직 그분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좋다는 걸 알았으면요. 이미지만 구축하십시오. 아, 그렇지, 좋지, 맞아. 나 이 사업하니까 나중에라도 이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나 커피 먹고 속 쓰린데, 와, 커피를 먹고 싶은데 속이 너무 쓰려갖고 못 먹는 사람이나 잠 못 자서 못 먹는 사람들 있으면 나 소개해줘 꼭. 저희는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저랑 마음 맞는 사람 2명이면 돼요. 저랑 마음 맞는 사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요. 억지나 강요나 내가 어떤 설득에 의해서 오신 분들 중에 웬만한 사람들이 사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쿨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들. 딱 설명했더니 나도 모르게 결제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이수진 스폰서님처럼 안 할 거야 하고 왔지만 송영주 그룹장님과 30분 미팅 후 자기도 모르게 카드를 내밀고 결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막으셔야 돼요. 어떤 걸 막냐? 반품한다는 사람은 막으세요. 그 사람을요 막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는 절대 못 막아요. 만나세요. 정 안 되면요. 그거 내가 반품해줄게. 제품 갖고 와라고 하고 만나세요. 정 안 되면. 꼭 만나세요. 왜냐하면 이수진 스폰서님도 3번 반품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저는 참고로 반품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땡큐인데 이수진 스폰서님 같은 사람 만나면 초반에 조금 마음고생 하겠죠? 막 그 하나가 소중할 때인데만. 최영준 스폰서님 얼마나 이게 불안했을까요? 이게 직접 갔는데 반품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나서 지금은 얘기할 수 있죠.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눈을 보고요. 반품할 수가 없었대요. 이수진 스폰서님이. 알겠죠? 그래서 뭐였죠? 질문이? 죄송해요. 어디까지 간 거야? 질문이 뭐였죠? 아, 커피 좋아하는데 먹지도 않고 그런다.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냅두고요. 그런 얘기만 하세요. 소개. 혹시라도 주변에 이 커피 좋은 거 알았지? 그랬으면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만 소개시켜줘.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언젠간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와요. 네. 네. 뭐라고요? 아, 친해지기는 잘하는데 마지막 크로징이 안 된다. 이거요. 진짜 이거 정말 신기한 건데요.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제가 예전 영업부터 배웠던 방법인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에이 설마 그렇게 설명 잘했는데 그거 말 한마디 안 했다고 사인이 안 나와?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정말로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인이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을 알려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타일, 제가 본 스타일. 첫 번째, 정말로 김남균 그룹장님처럼 딱 얘기하십시오.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해보세요. 카드 주세요. 해보세요. 카드 주세요. 좀 당당하신 분들이 잘 쓰는 방법이죠. 내가 좀 센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 카드 주세요. 설명 다 끝났고요. 네, 이거 하시면 되고요. 카드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꽤 잘 먹힙니다. 왜냐면요, 대한민국의 80%가 선택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남한테 떠맡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내가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나는 그렇게 강하게는 못하겠어. 이 사람이 그랬다가 너무 재수없어 하고 가면 어떡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혹시 결제는 카드가 좋으세요? 현금이 좋으세요? 카드가 좋으세요? 현금으로 해드릴까요? 카드로 해드릴까요? 현금으로 해드릴까요? 카드는 6개월 무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상대방한테. 분명히 지금 크로징이 약하신 분들은요. 마무리에 이 멘트를 안 쓰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제 방법인데요. 이거는 약간 미안해요. 죄송하지만 좀 잘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못생기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는 다짜고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눈빛이 흔들린 사람한테만 이 방법을 씁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눈빛이 흔들리신 분들은 제가 이 방법을 써요. 성함 어떻게 되시죠? 전화번호 010 하면서 제 거에다 써요. 뭐 핸드폰에 쓴다든가 종이에다 써요. 010 사람이 그래요. 나 지금 할 거 아닌데요. 010 지금 할 거 아니에요. 010 하면서 불러요. 363-7749 이렇게 불러요. 부르고 주소 하면 어디 사세요? 이렇게 하면 불러요. 그리고 앞에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나 지금 할 게 아니라니까 그냥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불러요. 그러면 다 적었죠? 다 적었죠? 그러면 전 얘기합니다. 혹시 카드 어디 카드 쓰세요? 카드 어디 카드 쓰세요? 그럼 사람들은요. 카드로 해드릴까요? 현금으로 해드릴까요? 약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어디 카드 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신한도 있고 국민도 있고 막 이래요. 신한 괜찮네요. 줘보세요. 이래요. 저는 그렇게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줘요. 그러면 그래서 적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아직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로 나는 내 할 말만 하세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몇 개월 무이자인데요. 이래요. 그럼 6개월이요. 네, 그럼 6개월로 해주세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크로징이 세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돈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그런 분들 살짝 패스하라 그래요. 왜냐면 저는 돈도 없고 카드도 없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저는 제가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한다 그랬어요. 이수진 스포너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카드 있어? 아니요. 돈 있어? 아니요. 근데 저 해요. 어디서든 구해옵니다. 이런 분들은. 근데 본인이 나 돈도 없고 카드도 없어. 이런 분들은요. 돈이 없고 카드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돈도 없고 카드도 없다는 분들 중에 진짜 돈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돈 없는 사람. 마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 가지 예로 저도 방법을 제시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 앞에 공터를 판대. 근데 그 공터가 딱 1년 뒤에 100배 뛴대. 그거를 10개의 부동산이 직인을 찍고 대통령 직인까지 찍었어요. 10배, 100배로 무조건 뜬다고. 평당 100배로 무조건 뜬다고. 100평이야. 딱 100평. 근데 지금은 평당 100만 원이야. 뭐 얼마예요? 1억? 1억이죠. 돈 없다고 한 사람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대통령 직인까지 찍었어요. 사죠. 이거 대출이라도 받아서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없다, 돈 없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거짓말이라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핑계대는 사람 있잖아요.
코로나가 있어요. 딱 보면요.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팩트. 코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걸린 게 아니래요. 아 진짜 이거는요. 웃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코로나 걸려서 집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증명할 때 코를 막 풀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콧물이 나오질 않는데요. 코로나가 걸리면. 몰라요.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어. 어떤 유튜버가 그랬어.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유튜버가 콧물이 나오질 않는데요. 코로나가 걸리면 이렇게 콧물이 꽉 막히고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코를 흥흥 풀 수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나는 코로나가 아니다. 나는 콧물이 잘 나온다. 흥흥 하고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정 만나기 싫다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만 문제일까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 많을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더 올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다고 했던 그 사람이 내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건 사고 터질 때마다 집에 있어. 괜찮나요? 그 사장님 괜찮아요? 그 파트너 괜찮아요? 그럼 뭐하러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기보다 심각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오는 사람을 내가 왜 파트너로 만들려고 하세요?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 넌 내 파트너에서 탈락? 마음속으로. 대놓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 탈락 이러면 안 돼. 마음속으로 너는 아니야. 면접 보세요. 저처럼 코로나인데도 더 돌아다니는 놈들 찾으세요. 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찾으세요.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사람. 상가 계속 개척하고 다녀요.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면 거기서 좋아합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세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못 나오는 사람은 그 이후에 더 걱정돼서 못 나오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되면 머리가 더 아플 거예요. 패스하세요. 알겠죠? 또 이제 마무리 짓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아, 그러나요? 이제 질문 없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 내용이 셌나요? 아니면 도움이 조금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선생님 저기서 막 X 표시를 하시는데 어쨌든가 약속된 시간 50분에서 60분 하기로 한 시간이 얼추 다 지났어요. 네, 얼추 다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극복하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제가 갈 수 있는 지역이나 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아주 코로나를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네, 거기 가서 힘을 실어드리고 오겠습니다. 힘이 된다면 저는 어디든 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은 잠시 예고편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 특별 강연은 To be continue. 알겠습니다. 엄청난 분이 나오세요. 다음 주 목요일 특별 강연은 엄청난 분이 나오세요. 그분한테 엄청난 질문 공세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답답해했던 그런 그 문제거리들을 그분이 저는 유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강연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 강연은 부족했고 어설펐지만 제가 이게 사람들 없는 데서 강연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어설펐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더듬었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